네,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,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. 이재동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? 네, 지난주에 정부가요, 주 52시간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죠. 네. 지금까지는 한 주에 최대 5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. 앞으로는 한 주에 몰아서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하고 또 일이 적을 때는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.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요, 1,800만 근로자들의 업무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.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예,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근로시간만큼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데 네.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. 우선 좀 쉽게 말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일단 이번 개편안의 핵심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은 네. 바로 유연성입니다. 오. 70년간 적용이 되던 한 주 단위 제도를 월, 분기, 반기, 심지어 연 단위로 늘려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바꾸는 겁니다. 지금까지는 일주일 최대 52시간 근무만 허용이 됐는데 이제는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하고 또 몰아서 쉴 수가 있게 됩니다. 예, 그러니까 이제 근로시간의 단위부터, 그러니까 제도 자체의 뿌리부터 사실상 바뀌는 건데요. 정부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좀 손질에 나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? 네, 일단 근무의 총량은 유지를 하면서요,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또 쉴 때는 몰아서 쉴 수 있게 한다, 네. 이런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매주 40시간씩 근무하던 회사가 갑자기 긴급 발주가 들어와서 한 주는 55시간 일을 하게 됐다고 하면 주 평균은 44시간도 안 되지만요, 마지막 주에 52시간을 초과를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위법입니다. 경직된 주 52시간 제도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례를 없애고 회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일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특히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일감의 변동이 있는 아이스크림 회사나 IT 업계 같은 데서는 적극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사실 취지는 좋은데요. 이렇게 최대 69시간을 주 5일로 치면 하루에 14시간씩 일하게 되는 건데 이건 좀 너무 긴 시간 아닐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정부는요, 이걸 선택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지금은 주 52시간이란 말처럼 한 주가 기준입니다. 근데 네. 이걸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할지 아니면 분기별로, 반기별로 또 연 단위로 가져갈지 노사가 합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. 만약 월 단위로 근무 시간표를 짠 회사 직원이 첫째 주에 69시간, 둘째 주에 63시간을 일했다면 셋째, 넷째 주에는 야근 없이 칼퇴근을 해야 합니다. 주 69시간 근무를 계속하는 건 아니란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. 예. 자, 알겠습니다. 이게 한 달이 아니라 분기별로 또 1년 단위로 본다면 뭐 일이 몰릴 때는 몇 달간 확 몰렸다가 또 없을 때는 근무 시간이 확 줄고 이럴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근로시간 총량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요. 뭐 이론상으로는 한두 달 내내 매주 60시간 넘게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과로의 기준은 4주 평균 64시간 이상 근로한 때로 돼 있거든요. 네. 이 때문에 주 69시간씩 일을 할 순 있긴 하지만 한 달 평균 64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에 상응하는 휴식 시간 보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. 이렇게 좀 몰아서 일을 하면 이 다음에는 또 길게 쉴 수도 있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휴식권도 보장이 됩니다. 분기 기준으로요, 140시간 넘게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없는데 두 달 만에 이걸 다 채워버리면 나머지 한 달은 일단 야근, 휴일 근무 모두 안 됩니다.
근로자가 연장 근로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나흘간 10시간씩 일하면 주 4일 근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. 돈을 저금하듯 연장 근로시간을 저축을 해서 일정 시간 쌓이면 휴가가 발생되기도 합니다. 예, 그러면 이렇게 몰아서 일한 만큼 쌓인 휴가를 몰아서 쭉 쉬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정부 대책에서도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요, 바로 근로시간 저축 계좌 제도입니다. 연장이나 야간, 휴일 근무를 하면 추가 근무 시간을 예금 통장처럼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한꺼번에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. 가령 이렇게 모은 휴가 4주에 연차 또 한 주를 붙여서 쓴다면 한 달가량의 장기 휴가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죠. 예. 정부는 그럴 때 제주도 한 달 살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런데 지금도 있는 연차도 완벽하게 다 소진하는 직장인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. 이게 좀 맞습니다. 업무 예. 일정 때문에 혹은 또 연달아 휴가를 쓰는 게 눈치가 보여서 쉽지 않은 현실 아니겠습니까? 바로 그 점을요, 지금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한 사람당 연간 일하는 시간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.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뒤에 그나마 줄어든 게 이 정도입니다. 연차 사용률을 보면요, 60%도 안 됩니다. 코로나 이전 70%대에서 더 줄었는데 업무가 많거나 대체 인력이 없어서 못 썼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. 사정이 이러니 초과 근무로 쌓은 휴가를 이거 제대로 쓸 수 있겠냐,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더군다나 인원이 적은 곳 영세 사업장에서는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노동계에서도 영세 사업장에서는 가로한 만큼 충분히 쉬기 어려운데 이런 현실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,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. 인원이 짜여 있고 또 이게 딱 한 명만 빠져도 힘든 사업장이 많은데 몰아서 일했으니 쉬겠다. 이를 과연 회사가 얼마나 반겨질지는 아직 의문입니다. 그러니까요. 정부에서도 이런 사정을 모르진 않을 텐데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까? 네, 정부는요, 눈치 안 보고 휴가를 가는 캠페인을 벌여서 문화를 바꾸겠다고 합니다. 하지만 효과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휴가 때 꼭 연락하는 상사와 동료들 이런 경우도 많을 텐데, 그래서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회사 측의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, 이른바 연결 차단권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 바로 임금입니다. 주 4일을 일하고 한 달씩 쉬고 정부 생각대로 이렇게 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거 아닌지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우려겠죠. 하지만 주 4일제 같은 건요, 근로자가 근무 일정을 조정하는 거니까 일하는 전체 시간은 같기 때문에 받는 월급이 줄지는 않습니다. 다만 저축 휴가는 돈 대신 쉬는 거를 택한 거니까 근로자 선택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. 이와는 별개로 기본급은 적고 각종 수당 중심으로 구성된 지금의 임금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. 정부는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예, 앞으로 우리 일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.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좀 언제쯤 시행이 되는 걸까요? 네, 정부는 여름쯤에는 국회에 개정안을 내고 올해 안에는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요,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계가 반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게 어떻게 합의가 되느냐도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런 만큼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입니다.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돼야겠죠. 제도 개편의 추진을 살리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킬 안전장치 역시 제대로 꾸려져야겠습니다.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.